애가 이렇게 열이 나니까 오그라들어서 자기가 마비 증상이 오니까 엄마 나 손다리가 안 움직여져 이러는데 와 그러니까 어른들은 이거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 사실 구분이 잘 안 가요. 애들이 아프면. 그냥 애는 딱 39.5도 넘었으면 무조건 엄마들은 응급실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사실은 열 자체는 아이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몸에 안 좋은 물질이 들어왔을 때 그걸 이겨내는 일종의 면역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38도나 40도나 의학적으로는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열이 한 번 나기 시작하면은 최소 만 하루 내지는 2, 3일까지는 날 수밖에 없는 것이 아이들의 몸 구조이기 때문에 해열제를 아무리 많이 먹는다고 열이 수시간 만에 금방 떨어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이게 되면은 마치 어른들이 아프다고 진통제를 계속 먹지 않듯이 오히려 더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수시로 먹이면 안 되는 거구나. 근데 선생님,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애가 먹다가 해열제를 먹다가 토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다시 안 먹여야 되는 거죠. 보통 해열제뿐만 아니라 모든 약은 먹고 나서 30분 이내에 토하면은 흡수가 되지 않았다고 가정하기 때문에요. 한 번까지는 다시 먹이는 것을 권장을 하지만 만약에 토를 계속한다거나 하면은 해열제가 됐든 어떤 약이 됐든 이게 몸에 흡수가 되지 않는 거고 결국은 약 효과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주사 치료나 수액 치료가 필요할 수 있어서 병원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즉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구토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가장 응급실에 가야 될 중요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아까 열 얘기 잠깐 나왔었는데 네. 이제 또 애 키우는 엄마들이 가장 또 궁금해하시는 게 애들이 신나 소파에서 넘어져가지고 이게 머리에 이만한 혹이 났다거나 엄마 아프다고 막 울 경우에 또 응급실 또 상당히 많이 근처 오시거든요. 네, 이제 꼭 응급실에 가야 되는 제가 경우의 수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머리를 다쳐서 뇌 손상이 왔다면 아이들은 첫 번째 처집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아하는 음식 줘도 안 먹어요. 제가 가서 지인한 전화가 오면은 뭐라고 설명드리면 애 좋아하는 게 뭐예요? 아이스크림이에요. 아이스크림 줘보세요. 잡아버려요, 아이스크림. 근데 머리 출혈했는데 절대 안 먹습니다. 뇌가 부어오르면은 식욕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음식을 안 먹으려고 하는 거. 한 끼, 두 끼도 안 먹고 먹으면 다 토해버려요. 그리고 잠깐 잠만 자는 경우. 근데 이런 경우는요 반드시 응급실 가야 되고요. 이만한 혹이 났는데 아프지만 잘 먹고 잘 뛰다니면은 그냥 다음날 외래로 가시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성인은 머리 CT를 검사하는 게 큰 부담이 없습니다. 그 방사선이 그렇게 대단한 양이 아니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사실은 CT 한 번을 찍어도 상당한 양의 방사선에 노출이 되고 이건 아이들이 클 때 그 암이 생기는 것과도 연관이 있다는 주장이 있어서 영향을 많이 미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CT를 굉장히 신중하게 찍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런 검사가 필요가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응급실에 언제 방문하셔야 되는지는 아이의 증상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만취로 들어왔는데 머리에 이만큼 혹이 나서 피가 흘러졌다. 그러면 남편을 데리고 가서 CT까지 다 집어넣었다 빼야 돼. 깨워보시고 말짱하게 얘기하시면 안 일어나면? 보통 안 일어나면? 보통 술 드셔서 잘 안 일어나지 않나? 그러니까 테스트라는 한게 있어요. 이건 이제 정말 진행했을 경우 나오는 거기 때문에 참고를 마십시오. 양말 벗기신 다음에 발바닥에다가 볼펜이나 숟가락 같은 걸로 이렇게 특정 방향 긁어보세요. 긁어봤을 때 엄지발가락은 올라가면서 나머지 발가락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경우는 중추신경 손상을 입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는 정말 심할 경우 나오기 때문에 정말로 깨워도 안 일어나고 뭔가 이상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시는 거죠. 그 경우는 간지럽히는 이렇게 오그라드는데 그 경우는 이렇게 펴지거든요. 이게 지금 만취 상태라도 머리에 피가 나거나 어떻게 뭐 다친 경우에만 그 응급실을 가라는 얘기지 만취했다고 무조건 응급실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환자들이 이제 경증인데 본인한테는 뭐 중요하지만 응급실을 가장 많이 찾는 이유가 아무래도 일반 병원이 저녁엔 문을 닫기 때문이게 그렇죠. 맞아요. 그럼 이제 병원이 없으니까 응급실로 이제 가게 되는 경우인데 이때 앱 하나로 지금 내 근처에 치료받을 수 있는 야간 진료, 야간 진료도 있단 말이죠. 요즘은 또 휴일에 진료하는 병원도 있거든요. 그걸 앱 하나로 찾을 수가 있어요. 좋네. 응급의료 정보 제공이라는 앱이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했고 응급실, 병의원, 약국
또 자정에 진료하는 어린이 병원 위치까지도 다 얘기해주고 진료 시간, 진료 과목까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좋네요. 예. 요즘은 다 우리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있고 또 PC도 이용 가능하니까 로그인 없어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앱을 미리 확보해 두시면 응급 상황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응급실을 가야 하는지 이렇게 결정하시는 것도 문제지만 저희 병원에 가장 많이 오는 경증 환자 중에 한 부류가 골절 환자인데요. 이게 어디든 골절이 되면 이렇게 변형이 생기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보기가 굉장히 흉측하고 그다음에 출혈이 동반되는 경우가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 아, 이게 중증 응급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직접 119에 신고하셔서 구급대원이 출동하게 되면 환자분이 가셔야 할 적절한 병원을 결정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119에 신고하시는 거를 좀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요. 응급실을 일단 갈 때 꼭 챙겨가야 될 게 뭐가 있는지. 에이, 있죠. 지갑. 맞아. 의료보험 아니야. 지갑은 분명히 챙겨가야 돼. 지갑을 안 갖고 가니까 거기서 일단 처치를 안 해주던데요? 돈이 없어도 응급실에 일단 오셔도 됩니다. 돈이 없어도 응급실에 일단 오셔도 됩니다. 그 대불 청구 제도라는 게 있어서요. 그 국가에서 대신 지불을 하고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 갚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거 안 했더니 일단 그거 안 돼서 안 된다. 모르셔서 어느 병원을 가신 거예요? 실제로 저희 병원에 노부부께서 두 분만 사시는데 뇌출혈로 쓰러져서 오셨거든요, 할아버지가. 근데 이제 자식들이 다 서울에 있어서 옮기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할머니가 경황도 없고 돈도 가지고 오신 거 없고 그래서 그 대불제도를 이용해서 대불제도를 이용하면 진료비뿐만 아니라 그 앰뷸런스 이송 비용까지도 그래서 옮겨갔던 예가 실제로 있고요. 그 병원에서 대불 신청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의료보험공단 심평원에다가 청구를 하게 되면 이제 개인 사정에 따라서 나중에 납부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약간 단지 이제 그 호흡곤란이라든지 의식이 떨어졌다든지 이런 심한 증상에만 해당이 되고요. 단순한 몸살 감기나 두드러기, 두통 이런 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하고 오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4등급, 5등급은 지갑 챙기셔야 돼요. 등급 때문에 챙겨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정신이 있으면 좀 챙겨가시고 이 아주 급한 상황에는 이제 날씨가 풀리는 봄철. 늘어나는 나들이만큼 잦아지는 사건, 사고. 내 가족 구하는 응급처치법 지금 공개합니다. 야, 여보, 오랜만에 이렇게 등산 오니까 너무 좋다. 부부에도 돈독해지는 것 같고. 정말 좋다, 오빠. 야, 산에 오니까 자기한테 좀 꽃냄새가 나는 것 같아. 진짜? 내가 꽃같이 생겨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런가? 그러면 기생생활 찍을까? 짝좀 쳐요. 찍어야지. 찍어줘야지. 그냥 꽃하고 자기하고 구분이 안 가. 꽃이 정말 많이 피었네. 나 꽃같지? 자기가 너무 진짜 꽃 같은지 머리에 벌이 막 꼬였어. 벌이. 어머. 벌. 오빠, 나 벌써 쏘였나 봐. 어머, 정말. 머리가 퉁퉁 붓기 시작하고 얼굴도 붓고. 오빠. 말벌인가 봐. 말벌? 이거 어떡해요? 도와주세요. 야외 활동이 느는 봄철. 급증하는 벌 쏘임 환자. 사망까지 부르는 벌 알레르기 쇼크. 과연 올바른 응급처치법은? 자, 벌에 쏘였다. 우리 엄지가족 여러분들 평소에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동네는 그게 있어요. 벌에 쏘이면 일단 벌침을 빼고 나를 쏜 벌을 찾아서 죽이면 그게 바라는 거야. 그래서 벌을 잡으러 돌아내, 벌을. 아니 근데 한 번 쏘면 죽지 않아요? 걔를 찾아내면 걔를 죽은 애를 찾아내면. 요즘에는 일단 벌에 쏘이면은 카드 같은 걸로 이렇게 밀어가지고 그 침을 뺀 다음에 병원으로 와라.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많이 알고 계시네. 제가 인터넷을 참 많이 굉장히 봅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건데요. 네. 그래요? 네, 실제로 이 벌침 끝에 있는 그 이물질, 그러니까 벌이 갖고 있는 물질이죠. 이 물질이 몸 안에 퍼지게 되면서 알레르기 반응, 알러지 반응을 일으켜서 그 아나필락시스라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알러지 반응 때문에 생명을 잃게 되는 거거든요. 벌에 쏘이게 되면 빨리 이 벌침을 제거하고 물로, 특히 이제 비눗물 같은 걸로 씻으시면요, 이런 알러지 현상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비눗물로.
실제로 이런 환자가 많이 있나요? 이제 봄철이 되면은 그 응급실에 그러니까 벌 여러 마리에 쏘여가지고 걱정돼서 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아이고. 벌집을 쑤셔놨구나.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아나필락시스는 현장에서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심각한 그런 알러지 반응이 있는 분들은 혈압이 떨어지거나 의식이 없는 채로 응급실에 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응급처치가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산에서 벌이 쏘였는데 병원 응급실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맞아. 벌침 빼는 방법부터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근데 벌침을 피부에다가 이렇게 해서 꽂아 두잖아요. 네. 예, 이렇게 있으면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를 이제 침낭이라 그러거든요. 네. 이 주머니가 요 위에 꼭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건드리면 이 안에서 독액이 파고 들어가서 밑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만져서 뽑지 말고 카드나 손톱 같은 걸로 긁어서 이렇게 뉘어서 이렇게 빠지게끔 하라는 그 뜻이에요. 이렇게 미는 거. 네, 그래서 요걸 이제 안 만지고 해야 아나필락시스라는 이제 그런 과민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거고, 만약에 알레르기가 생기거나 또 전신적으로 과민 반응이 보이면 정말 응급이에요. 정말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이송하는 거, 빨리 병원을 찾는 게 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나필락틱 쇼크가 119 구급대원이 가장 무서워하는 병이에요. 그러니까는 구급대원뿐만 아니라 소방관들도 죽어요. 1년이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쏘이면 우리가 에피네프린이라는 약물을 빨리 써야 돼요. 이것이 현장에서 만약에 혈압이 떨어지거나 목소리가 변하거나 이 목젖 자체가 부어올랐을 때는 사실 이게 유일한 응급처치라고 보시면 그걸 민간인들 우리 같이 등산객들이 병원에 가서 저 등산 가는데 불안해서 처방해 주세요. 그럼 미리 처방해 아직까지는 희귀약품이기 때문에 예방적으로 처방하기는 어렵고, 대신 알러지가 심한 아이들이랄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질환이 있는 분들은 미리 병원에서 처방해서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으면 받아놔.